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입니다. S&P 500은 지금 4363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멤버십 내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식시장 내에는 옵션이라던가 CTA 등 많은 이해관계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하루 강한 반등을 보였다고 해서 그 반등이 앞으로의 상승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달 전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이라던가 헤드앤숄더와 같이 며칠의 흐름이 모였을 때 그게 선행분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가 하루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상승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참고하는 것이고, 어제의 경우 펀더멘탈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는 여전히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하게 나왔습니다. 리테일 세일즈는 이렇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컨센을 훌쩍 넘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했으니까 이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기준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그렇다면은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옳은 움직임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이렇게 빅스를 넣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P 500과 빅스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리테일 셀지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자 빅스는 이렇게 순식간에 $18 이상까지 오르면서 S&P 500이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것도 잠깐 다시 빅스가 $18에서 이렇게 $17 언더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S&P 500은 반대로 이렇게 기계적인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빅스가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멤버십 분들께 깊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중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오늘의 빅스 옵션 만기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빅스 $17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다수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리테일 세일스의 데이터가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빅스가 $18 이상까지 치솟자 빅스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17에 여기 이렇게 미리 해칭을 해둔 콜옵션 세력들은 수익 실현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빅스가 $18에서 $17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S&P 500의 주가가 반등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세력이 앞으로 상승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주가를 강하게 올린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멤버십 분들께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오늘이 빅스 옵션 만기일이고 장이 시작하면은 여기에 잡힌 이러한 옵션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즉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가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다시 상승을 하는 데 기여를 했던 여기 빅스의 옵션 세력들은 오늘 장이 시작함에 따라서 아예 사라지게 되고요. 주가에 미칠 수 있는 변수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하나 다 영상 내에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세밀한 디테일들을 텔레그램이나 네이버에서 따로 멤버십 분들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있는 날인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분석해 볼 수 없는 옵션 관점에서 먼저 넷플릭스를 보고자 합니다. 실적을 앞두고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알아보는 이유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실적 결과에 대비해서 포지셔닝을 했는지 미리 엿볼 수 있고요. 장 직후에 어떤 종류의 리액션이 일어날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테슬라와 넷플릭스 그리고 엔비디아 등을 대상으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고요. 장 직후 분석대로 기계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옵션 세력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솟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 말은즉슨 해칭을 열심히 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7월달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다른 것은 여기 흰색 차트인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더 높은 implied volatility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아도 딜러들이 풋옵션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implied volatility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350에 이렇게 풋 갬마가 다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지지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안 좋지 않은 다음에야
웬만해서 넷플릭스는 상방 압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고 가이던스도 안 좋은 등 전방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주가가 여기 350달러에 잡힌 풋월을 뚫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옵션 포지션도 함께 하향 조정이 되면서 더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인지라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으며 실적만 준수하게 나온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넷플릭스는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대상으로 옵션 세력들이 포지션을 미리 해놓은 부분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해놓았고요. 밸류에이션만 한번 놓고 보면은 지금 프라이스 OCF의 55.75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약 26%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6.95%라는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고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리미엄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약 26.13%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는 셈입니다. 테슬라를 매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테슬라의 주가가 188달러까지 하락한다면 그때부터는 프리미엄 대비 저평가이므로 그때부터 매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젠 엔비디아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개해드린 대로 우선 엔비디아에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잡혀 있고요. 여기 넥라인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넥라인이 뚫리고 자리를 잡게 되면은 더 가파른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RSI는 계속 하락하면서 기울기가 아래로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양상은 맥드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PE 멀티플 50배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PE 멀티플 50배에 엔비디아가 거래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14년 1월 31일까지 23년 1월 대비해서 순이익 성장률 무려 222%를 갱신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인데 아무리 AI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고 할지언정 엔비디아와 같은 큰 대기업이 매출액도 아니고 그것도 순이익에서 222%의 순이익 성장률을 갱신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222%한 순이익 성장률을 이번 3분기, 4분기 도합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여기 42%하는 순이익 성장률은 42%에서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50배라는 PE 멀티플은 고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되는 것을 금지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30일 뒤에 집행되는 것이며 이란과 러시아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칩 또한 어드밴스 AI 관련 칩이라고 하니 더더욱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이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원유주는 훌륭한 유가의 흐름과 함께 이처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루 플래그 패턴을 만드는 등 차트 관점에서나 밸류에이션 그리고 옵션 관점에서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꾸준히 복리를 적용받으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유에 대한 부분은 계속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